안녕하세요. 실전 45 채봉감별곡 혹은 추풍감별곡이라고도 한다. 굉장히 재밌다. 들어가 보자. 실전 45 평양에 사는 김진사가 서울의 벼슬을 구하러 간 사이 그의 아내 이부인은 딸 채봉을 이웃에 사는 장생과 결혼시키기로 한다. 원래 이름 장필성이야. 채봉감별곡이니까 채봉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감을 정했어. 이렇게. 한편 김진사가 찾아간 서울의 세도가 허판서는 김진사에게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자신에게 첩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김진사는 이를 승낙해. 아버지지만 개발시다. 써나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도 동조해. 나중에 김진사 어머니 이씨 부인. 이게 이제 갈등하는 거야. 그리고 허판서가 혼사장의 모티프로 나온다. 허판서에다가 발음모하고 혼사장의 모티프. 혼사장의 요소로 나와. 따라서 첩으로 달라고 요구하는데 김진사가 이를 승낙해버리죠. 벼슬을 얻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도 유교적 가치관대로 가는 거고, 또 자신의 이제 남편과의 이게 이미 약속이 된 사이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것도 또 유교적인 사람들과의 신이기 때문에 갈등이 분명하다. 제시문 들어갑니다. 아버님 먼 길 안녕히 다녀 내려오셨습니까? 평양이 더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상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이야. 그래서 내려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평양이다 지금. 김진사는 채봉을 보고 귀한 생각이 한층 더 나서. 왜 귀해 딸이? 허판서에게 줘서 높은 벼슬을 하기 위해서야. 채봉의 등을 어루만지며 오냐 잘 있었더냐. 그래 그간 글 공부도 더 하고 바느질도 많이 익혔느냐. 그러면서 이 부인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자 여보 마누라, 참 애기가 아기죠. 딸 아기가 이제는 침성 같은 것은 배워도 쓸데가 없구려. 친모가 다 해다 바칠 테니 말이요. 채봉이 얼굴을 숙이니 볼이 발그레해지더라. 자, 이런 건 이제 문어체란 말이야. 발그레해지더라. 발그레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구어체겠지. 김진사가 다시 채봉을 보고, 아가 너 재상의 소실이 좋으냐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재상의 소실은 허판서의 첩이 되는 거야. 첩이 되는 거고, 여염집 부인은 일반 백성의 살림집이니까 장씨, 장생. 원래 이름 장필성이다. 장필성의 아내가 되는 게 좋으냐라고 물었어요. 아비염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소원대로 말해보아라. 채봉이가 예사 여염집 처녀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의 말일지라도 대꾸를 하여 대답하리요마는,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을 뿐 아니라 장생의 일이 잠시도 잊혀지지 아니하더니 부모의 하는 말을 들은 터이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자, 이게 고전 표기지만 일단 서슴지는 맞다. 기본형은 서슴다 이렇게 적어도. 그래서 활용을 했을 때 서슴지 않고야. 서슴지 않고라고 하면 안 돼. 서슴다 기본형. 안색을 바로하고, 자 정색하고 대답하되, 차라리 달개입이 될지언정, 달개입 여염집 부인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기는 원이 아니옵시다. 소의 뒤. 자 허판서의 첩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다. 거절했어. 자 거절. 부모의 뜻에 거절한 거야. 허허 그 자식 뭐 모르네. 내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보다마는 참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상의 첩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의 첩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허허 그 자식 뒤에다가 써. 앞에 거절. 뭐 참 모르네 이 얘기야. 14번 문제 가자. 딸의 거절에 대해서 채봉이 이제 거절을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김진사가 뭐 모른다라는 입장에서 보기는 허허에 관한 사전의 풀이이다. 14번. 이를 바탕으로 A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한 것. 허허 이건 긍정적이죠. 거리낌 없이 크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허허 슬프거나 놀라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였을 때 깊이 탄식하여 내는 소리. 그러니까 문맥적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야. 2번 못마땅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쪽이 가깝겠죠. 근심하거나
나무라는 뜻이야. 내가 참 뭘 모르는구나. 1. 딸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 X. 이 딸을 귀히 여기는데 첩으로 보내서는 안 되지. X. 가엾은 미래는 아니야. 호강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4번 막막한 심정. 허허이의 1. 탄식은 아니고 딸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허허이의 2가 더 적당해 보인다. 14번 다 뭐로 하자. 그렇게 안 어렵고요. 허허 그 자식. 내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해서 첩이 사는 집은 아주 호강하고 산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을 가로막아 김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딸 자식이란 것은 밑줄 바깥 부모의 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지. 이게 이제 유교윤리야.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딸은 부모님, 특히 그 아버지 하시는 대로 따라라 이런 얘기지. 아가 너는 내 방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버려. 기억 부분. 자, 12번 가자. 12번. 기억에 드러난 이씨 부인의 말하기 방식. 뭐 아버지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채봉의 생각을 대신 정리한 건 아니다. 채봉은 분명히 거절을 했고. 2번 김진사와 채봉의 생각을 절충한 대안 아니다. X하고 관습을 내세웠죠. 그게 그 관습이라는 게 장유유서라든가 바깥 부모의 하시는 대로 따르는 법이다라는 거 관습적인 내용이죠. 김진사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분명하게. 바깥 부모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황을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일단락 짓는 건 너는 내 방으로 가거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의미지. 그래서 12번 답을 3으로 한다. 4. 과거의 경험 안 나오고요. 김진사와 채봉의 신중한 판단도 아닙니다. 부모의 도리, 부모의 책임이라든가 도리 아닙니다. X에. 부모 뜻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야. 좀 속물근성의 소유자들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가 자 내외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의 대표니까 알아두라 그랬어. 우리나라는 거의 남성을 앞세우는 어순이다. 부창부수 아들 딸 그 다음에 남부여대 등등 부부 다 남성을 앞세우는 어순인데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의 대표가 내외야. 내외. 음양 비복 이 정도밖에 없어. 잘 정리해도 내외. 자웅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건 짐승에 쓰이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건 모자는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아니고 어머니를 앞세우는 어순이라는 거. 그래서 거의 없다. 어버이날 어버이. 그 사모곡에 어시가 있는 게 이제 그거지. 모계사의 힘을. 그러니까 아기가 부를 때 엄마 아빠 이런 게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 비속어로는 연놈들이 나온다. 뒤에 있어 소설에. 그러니까 뒤에 나와 제시문에. 그래서 이 내외 정도 정리해도. 다시. 자, 두 내외가 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서울로 올라갈 의논을 하고 그날로 온갖 세관을 내다 팔아 서울로 올라갈 행장을 차리니라. 자, 채봉의 의견 무시. 쉼표 상경준비야. 채봉의 의견 무시. 상경준비. 자, 우리 여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돼. 효도를 할 것인지 의리를 지킬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해야 돼. 채봉에게 할지 채봉에게 반대로 할지. 뒤에 채봉의 주체적인 행동을 보자. 이때 채봉이 초당으로 나와 장생의를 생각하고 홀로 탄식하되 부흥 같은 이 세상에 뜬구름 같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이 무엇인고. 부귀공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목골쳐.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께서 하루아침에 날로 하여금 밑줄 신의를 배반하고 천첩의 몸이 되게 하려 하니. 자, 천한 첩의 몸이 되게 하려 하니 가엾고 한심한 일이로구나. 자, 따라서 부모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채봉의 강직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채봉의 강직한 성격이라고 적어. 여기 살아있는 인물형이야.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러하거니와 부귀에 눈이 어둡다. 부모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번 허락한 마음 누군가를 좋아했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변하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내 몸이나 불의 주제를 면하리라. 자, 약속을 어긴 죄, 이게 불의지죄야. 따라서 부모가 부귀에 눈이 어둡고 이 판서의 첩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겠다고 분명히 정했어. 하는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효도가 먼저냐 의리가 먼저냐, 당연히 고민하니까 눈물도 나겠지. 이윽고 한 꾀를 생각하고 취향을 대하여, 이제 꾀를 생각했다. 이 꾀를 생각을 했어. 한 꾀 별표 쳐놔. 채봉에게는 이제 취향이라는 뭐 종이 있었나 봐. 취향 같은 편이야. 취향 반달을 해두던가 그래라. 취향을 대하여 이에 취향아, 내가 너를 몇 해 동안 친형제같이 알고 지낸 터이언니와 내 억울한 사정을 알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장씨의 일은 너도 아는 바이언니와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약 필성과 혼인하기로 한 일을 오늘날 배반할 수 있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자, 취향이가 글쎄 올시다. 당초에서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마님께서 과거에 장필성과 혼인 약속을 할 때 서울에서 정해갖고 와도 안 따르겠다. 서울을 깨버리겠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꿔버린 거야. 판서라고 하니까. 마님께서 마음이 변해버렸죠. 아마 소전은 서울 만화님이 꼭 되는 길밖에 없을까 하외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고. 자, 유교적 윤리의식 이렇게 적어도 부모의 명을 어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나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 바닥에 살며, 자, 얘는 이제 서울로 못 따라가는 모양이다. 장씨를 무슨 낯으로 봅니까? 자, 취향의 태도. 또 신의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 동시에 부끄럽게 여기는 취향의 태도가 나와서 이거는 채봉의 갈등하고 비슷하죠. 채봉이 이 말을 듣더니 이에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다 하고 취향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비밀한 말, 별표. 한 꾀가 이거죠. 비밀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할 수밖에 없으니 가다가 중간에서 몸을 피할 터이니 몸을 피해버리겠대. 너는 염험하고 뒤를 밟아 오너라. 뒤를 밟아 오너라. 따라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성격, 이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 모르게 뭔가 꾀를 생각해낸 거야. 적극적 성격. 취향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시면 진사님과 마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부모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소저 생각이 그러하시면 또 형제처럼 지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요. 자, 의리 있는 취향이야. 취향의 의리다. 이 길 오경은 3시에서 5시 사이야. 대체로 발행할세. 그러니까 새벽부터 짐을 꾸려서 취향이 손을 잡고 이별하거늘 주머니에서 돈 50냥을 주며 은근히 남몰래 부탁한 거야. 은근히는 남몰래야. 여기서 95년 춘향가에도 나왔다. 남몰래 부탁을 하되 이걸로 노자를 삼아 부디 어젯밤 약속 별표. 꾀야 꾀. 잊지 말고 따라오너라. 총총히 작별하고 가마에 올랐으니, 자, 밑줄 김진사와 이 부인이 속도 모르고 채봉의 마음 돌림을 다행으로 여겨 곧 발행하더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마지막에 서술자가 얘기한 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13번 문제 조그맣게 별표 친다. 13번 문제. 위글에 이어질 내용이야. 여기서 이제 꾀를 분명히 냈으니까 그 꾀가 무엇일까지? 이어질 내용이 다음과 같다. 니은에서 고려되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밤이 되어 주막에서 쉴새 삼경쯤 사면에서 으악 소리가 나며 불빛이 충천하거늘 김진사가 누웠다가 놀라 나와 보니 칼을 든 도적들이 물밀듯 들어오며 사람들이 크게 놀라 피난하니라. 화적대가 들어왔어. 김진사 주막 안채로 들어가 보니 채봉은 간 데가 없어. 이게 꾀야. 채봉이 다시 평양으로 도망간 거야. 그러면 화적대는 누가 보낸 거야? 채봉이 50냥으로 뭔가 꿰인 거지. 통이 크다. 자, 찌고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처처에 들리나니 울음소리뿐이다. 화적이 모든 돈을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채봉이가
집안의 재산을 싹 날려버린 거야. 이 화적대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서 아버지 김진사가 과천영감 자리를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감옥에 갇혀. 허판서가 노예해서 감옥에 가둬버려. 그 최봉이 이제 평양으로 와서 먹고 살 공리가 없으니까 기생이 되었는데 그 시를 한 수 쓰지. 몸을 허락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시를 알아볼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겠다 했는데 장필성만 알아보죠. 그 시를. 원래 주고받았던 그런 시니까. 근데 실제로 작년 7월 그러니까 이게 07년 7월 대성 모의고사에서 전국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는데 아주 뒷장면이야. 그 내용을 보면 허판서 일당들이 전부 다 몰살당해. 이렇게 매관매직하고 이래가지고 완전 몰살당해서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최봉이가 옳았다는 거야. 아버지가 허판서 밑에서 벼슬 했으면 집이 완전 멸문지화 당할 뻔했다. 완전히 풍비박산 났을 건데 풍비박산 나지 않고 나중에 최봉이 이제 필승하고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가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봉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소설이 되게 재밌어. 재미있게 전개되는 소설이야. 자, 1번 선택지. 어떻게 하면 취향이를 서울까지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서울까지 데리고 가는 문제가 아니야. 자, 1번 지워. 2번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나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할 수 있을까? 단호한 의지를 과시한 게 아니죠. 단호한 의지를 과시한다면 마음을 바꾸었다는 걸 부모님께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고 저 못 갑니다. 장필성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 거라고. 그래서 단호한 의지 과시도 틀렸고 부모님께서 안전하게 서울까지 당도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자, 안전하지 않죠. 여기 화적이 일단 왔으니까. 4번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면서 그렇죠. 화적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부모 입장에서도. 노여움을 사지 않으면서 부모는 모르니까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 뜻 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그런데 5번으로 가서 이제 더러 틀린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서울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는 맞아요. 그런데 화적대가 온 것 자체가 벌써 걱정을 끼친 거지. 그래서 걱정을 끼치지 않고를 X하고 걱정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두는 게 좋아. 11번 문제 가자. 시간의 순서. 인물들이 품었을 보기의 생각들이다. 최봉 부모께 효도할 것이냐 장생과의 신의를 지킬 것인가. 자, 제시문에 있는데 그 뒤에 취향이 주인 어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혹은 아씨의 뜻. 아씨의 뜻을 따르지만 약간 고민은 할 수 있었겠지. 아씨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가에서 나로 일단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된다. 가에서 나로 바뀌는 것. 1번도 되고 4번도 되고 가에서 나가 되는 것. 5번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이 부인 최봉과 장생의 혼약을 지킬 것인가 깨뜨릴 것인가. 남편의 뜻대로 따라가 버리니까 다가 가보다는 먼저고 그리고 아가 방으로 가라 하면서 일단락 지어버려. 그래서 11번 거기 이 부인 12번 문제에 있는 거고 김진사가 최봉을 세도가 첩으로 보낼 것인가 평범한 여염적 부인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먼저 라 그 다음에 다에서 가나로 간 게 답이라는 게 바로 보인다. 4번이 답. 10번 위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 1. 난관에 부딪혀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주인공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1번 되죠. 이게 혼사장애 부모의 요구로 결혼 약속이 취소될 위기에 빠졌다. 그 난관. 1번 답. 2번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가죠. 그래서 2번 지우고 도덕적으로 순수한 인간이 속물로 타락해가는 과정 실감나게 보여준다. 김동인의 감자라고 적어도 3번 작품에다가 아랫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인공은 권위적인 인물이다 그랬는데 부모 뜻도 거절하고 최봉을 설득해서 결국 자신의 의견대로 관철하죠. 권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주체적인 인물이야. 주체적인 여성상 이렇게 봐야겠다. 혹독한 고초를 겪었던 주인공 고초 겪은 거 안 나와요. 구원자를 만난 것도 뭐 여기서는 뭐 취향 정도가 뭐 일종의 자기를 도와줄 사람 정도가 되겠다. 10번 답은 1.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전 46으로 넘어가자. 수경낭자전. 요거는 이제 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옴직한 그런 내용이다. 자, 주인공 항상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편이니까 주인공을 동그라미를 쳐두고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따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수경에다 동그라미. 선녀 수경이야. 선녀네.
최척전이나 채봉감별곡 이런 건 잘 정리를 해둬. 선군과 천정배필이다. 자, 남편은 선군입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한시도 떨어지지 못한다. 선군이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수경을 잊지 못해 밤에 돌아오기를 거듭한다. 수능 앞둔 수험생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여간 밤에 돌아오기를 거듭한다. 시아버지인 백공. 자, 시아버지 입장에서 시아버지 백공은 말음모를 해두자. 며느리 방에서 사내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이게 선군, 아들의 목소리인데 사실. 아들은 근데 과거 보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흘러나오자 의심하고 매월을 시켜서 감시합니다. 자, 매월이 이제 원래 이 선군의 첩이야. 첩인데 둘이 수경하고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식어버리죠. 끊어졌으니까 이제 이 사랑이 식어서 매월이 흉계를 꾸민다. 매월은 수경낭자가 부정하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모함을 하지. 나쁜 년이야. 매월 세목골 딱 쳐놔. 이에 시아버지 백상군 말은 노기가 더욱 충천해서 비복을 호령하여 낭자를 결박하라고 명하니 비복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몸을 묶고 머리를 산발해서 뜰 아래 꿇어앉게 했다. 단정하고 우아하던 낭자가 일시에 더러운 죄인으로 학대받는 광경. 이 광경 밑줄 서술자 개입이다. 목불 인견의 참상이었다. 차마 눈뜨고 못 볼 광경. 목불 인견의 그러니까 흥부전에서 흥부 아내의 가난 타령 이런 데 나와. 흥부전에서 흥부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흥부 아내의 가난 타령 부분을 보면 아들도 다 울어. 가난해서 굶어서 그런 장면이 나와. 목불인견의 참상이었다. 이건 서술자가 개입한 거다. 내 죄상은 만번 죽여도 아깝지 않으니 너와 간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제 남편입니다. 이래야지. 수경낭자가 대답하지 않고 흐느껴 울기만 하자. 꼭 매를 벌어요. 매를 벌고 나서 시아버지는 비복들을 시켜서 불 때까지 매질하라고 엄명한 겁니다. 사정없이 때리는 비복들의 매를 맞는 낭자의 눈같이 흰 살결은 유혈이 낭자하였다. 자, 흘러나오는 피를 흘렸어. 낭자는 악형의 고통을 참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처음부터 말하면 되지. 저번에 낭군이 길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에 2번 30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는 심정으로 자,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어. 수능 보러 간 녀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사코 잘 말해서 도로 보낸 일은 있었습니다. 원래 말 안 하려다가 하도 이제 피가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나 제 어린 소견으로는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겁을 내고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더니 조물주가 믿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런 씻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 합니다. 자, 누명을 입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낡은 변명같이 되었습니다마는 구말리 밝은 하늘은 소소히 살펴하시오니 아버님께서는 그런 사실과 저의 정상을 살펴주옵소서 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이때. 그러나 고집불통인 시아버지 백공. 자, 이런 게 성격의 직접적 제시야. 고집불통.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야. 텔링이다. 직접적 제시. 고집불통. 고집이 세요. 또 이렇게 매월이가 모함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비복을 독려하여 혹독한 매질을 가하였다. 낭자나 하는 수 없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아, 하늘은 무지한 이내 몸을 굽어 살피소서 뼛속 깊이 사무친 이내 안을 뛰라서 풀어주겠습니까? 하고 엎어지더니 기절하고 말았다. 자,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 말을 좀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며느리의 참상을 보고 울면서 좀 불쌍하죠. 연민을 느껴서 옛말에 이르기를 엎질러진 물은 그릇에 다시 담지 못한다 하였는데 영감이 사실도 잘 모르시고 배꼽같이 티 없는 정절한 며느리를 억울하게 음행의 죄로 자, 음행의 죄 이게 중심 사건이야. 지금 매를 치시니 자부의 며느리의 무죄가 밝혀졌을 때 무슨 면목으로 대하시겠습니까? 하고 뜰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낭자를 안고 대성통곡합니다. 너의 송백 같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니 어찌 통탄치 않으랴. 이에 낭자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애절한 음성으로 옛말에도 음행의 소문은 씻기 어렵다 하온데 음행의 소문이죠. 동해물을 기울여도 씻지 못할 이런 누명을 쓰고 제가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자, 이게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나온다. 정절중시의 가치관이라고 적어도 정절중시의 가치관. 정절중시의 가치관이야. 진짜 억울한데 사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됐을 텐데 시어머니 정씨가 낭자를 가엾이 여기고 이로하였으나 낭자는 듣지 않고 바른 손에 옥비녀를 빼어들고 하늘을 향하여 절하고 빌었다. 하늘은 굽어 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간통한 일이 있거든 이 옥비녀가 제 가슴에 박히고 애매한 누명이거든 이 옥비녀가 저 섬돌에 박히도록 영험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 요즘은 여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야. 이거 옥비녀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일 거다 하고 옥비녀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옥비녀가 떨어지면서 밑줄 섬돌에 깊이 박혔다. 전기성 이렇게 적어. 그것을 본 시아버지 백공이 이제 비로소 대경실색하고 신기히 여기며 낭자의 억울함을 알았다. 자, 전기적 요소가 있네. 전기성이 있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고 사건을 일단락 지으면 됐는데 중략 수경낭자가 죽어. 자, 중략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선군 내목한 철아. 이제 남편이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수경은 이미 죽고 없어. 비로소 목을 놓아온 뒤에 다시 부모 앞으로 나와서 수경낭자가 참혹하게 죽은 곡절, 까닭, 사연을 물었다. 부모가 대답을 못하고 흐느껴 울다가 이윽고 부친이 내가 상경한 지 5, 6일 후에 낭자의 기척이 없기로 우리가 이상히 여기고 제 방에 가보니 저런 처참한 모습이라 깜짝 놀라서 그 곡절을 알려고 애썼으나 아직도 자세한 곡절은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매월이가 저 돌이라는 놈을 불량소년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흉계를 꾸민 건데 수경낭자가 이제 뭐 자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추측건데 어떤 놈이 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밤중에 침입해서 겁탈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자, 밑줄 또 염습을 하려고 칼을 빼려 해도 빠지지 않고 시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서 역시 비현실적 요소 전기성이라고 적어. 제시문에서 딱딱 찾아줘야 돼.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 이 염포로 묶는 일이 염습이야.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근데 시체가 움직이지 않아. 한을 품고 죽어서. 그대로 너 오기만 기다리게 되었다. 이런 불행을 내가 알면 필경 병이 될까 하는 염려에서 밑줄 미리 임진사의 딸과 정혼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 임진사의 딸을 이렇게 또 다른 부인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부모가 좀 칠칠치 못한 것 같다. 내가 이 같은 불행을 알기 전에 숙녀를 얻어 새 정을 붙이면 불행이 좀 위로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니 너도 기왕 당한 불행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어서 염습해서 장례를 잘 지낼 것이나 생각하라. 따라서 수경의 죽음에 대한 내막을 은폐하고자 함. 자, 은폐 시도라고 적어도 은폐 시도 이렇게 적어둔다. 억울한 사람만 있는 거지. 선군이 이 말을 듣고 넋을 잃고 방연에 있다가 다시 낭자의 빈소로 가서 방성통곡하였다. 둘은 천생연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노하여 집안의 모든 남녀 비복을 일시에 결박하여 뜰에 꿇어앉히고 보니 그 중에 매월도 끼어 있었다.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로 들어가서 이불을 벗기고 보니 낭자의 용모와 전신이 완연히 산 사람 같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칼에 찔려 있는데도. 다시 되살아나 이제 수경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전기적 요소가 있다. 선군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왔으니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지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서 낭자의 원혼을 위로하겠다 하고 칼을 잡아 빼니 가볍게 쑥 빠졌다. 그와 동시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파랑새 범인을 알려주는 소재야. 범인을 알려주는 소재.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한 마리가 날아와서 울어.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 3번 울고 날아갔다. 그 뒤에 또 다른 파랑새가 또 날아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자, 비현실적 요소 전기성이라고 적는다. 또 3번 울고 날아갔다. 그제서야 선군이 매월의 소행인 줄 알고 분격하여 형구를 갖추고 모든 비복을 차례로 문초하였다. 그러나 죄가 없고 다른 비복들은 몰라. 또 비밀도 모르는 비복들은 죽을 망정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으랴. 서술자 개입. 그런데다가 문차하였으나 간악하고 모진 매월은 간악하고 모질다. 직접적으로 성격 제시. 좀채로 제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가 100대에 이르자 꼭 매를 벌어요. 이렇게. 또 서술자 개입. 철석 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랴. 서술자 개입이라고 적고 모진 매월도 하는 수 없이 빌면서 수경낭자가 들어온 후로 선군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낭자만 총애하는 질투 때문이야. 원통한 마음을 풀려고 그런 관계로 낭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리이리 하였다는 경과를 사실대로 자백합니다. 선군은 또 공모한 불량소년 도리 역시 세목골천하 잡아다 문초하여 매월의 꼬임으로 돈에 매수되어서 수경낭자의 방에 드나드는 간부처럼 간통한 남자처럼 광대 노릇을 해서 백공의 의심을 사게 하는데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에이 죽일년 놈들. 자, 여성이 앞선 어순 거의 없다고. 내외 비속어다 이거는. 선군이 대로하여 칼을 들고 뜰로 내려와서 매월의 목을 한 칼에 베고 좀 잔인하다. 낭자의 시신 앞에서 제문을 암기예웠다. 자, 기분이 좋아 나빠? 후련해? 아니지, 좀 되게 불쾌해지지 정서가. 후련한가? 자, 하여간 묵불인견. 15번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할 거냐. 백상군이 낭자를 의심하게 하고 악행을 가하고 옥비녀가 섬돌에 박혔으니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시신이 박힌 칼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파랑새를 통해. 자, 선군이 아버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게 하다 X에 파랑새를 통해 범인을 밝히고 결국은 매월이 자백하죠. 매월의 자백. 매월을 문초한 후 죽입니다. 제문을 지어 이루합니다. 15번 답 4. 쉬워요. 16번 서술상 특징. 사건의 흐름이 대화 위주입니다. 맞아요. 지운다. 주관적 판단과 개입 드러나 있습니다. 지운다. 문장이 낭송하기 좋게 일정한 운율 X에 판소리에서 창 같은 경우가 일정한 운율을 갖고 있고 여기는 산문이다. 근데 문어체야. 문어체. 3번 답.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 구성과 전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가볍게 해결하면 될 거고. 아까 근데 채봉감별곡 이런 건 되게 현실적인 소설이야. 전기성이 아예 없어. 17번 위글에 대한 반응. 수경낭자의 언행으로 볼 때 목숨보다 정절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의 가치관이죠. 선군이 매월을 응징하는 장면, 물론 권선징악의 교훈 맞습니다. 백상군이 아들의 재혼을 서두르는 장면,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 엿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대해준 것에는 자, 며느리에 대한 믿음과 동정심이라고 적어야겠지. 자백 유도 X에 낭자가 자신의 불행을 하늘에 하소연하는 모습, 절박한 심리 알 수 있습니다. 17번에 4, 18번 아 슬프다. 숙녀가 참변을 당함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없지 않은 일일지나. 요건 일치불일치고 2000년에 사시남정기에서 출제된 제문 장면은 되게 어려워요. 많이 틀리는 문제였는데 여기는 쉽다. 낭자가 그런 경우를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낭자의 작은 실수 X해라. 사건의 책임 이게 낭자에게 있음을 내포하기 때문에 불일치다. 낭자는 죄가 없다. 죄의 잘못이라면 빨리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과거 보러 갔다가 돌아오고 합니다. 과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것 정도. 그런데 이제 뭐 작은 실수 빼맞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작은 실수가 끔찍한 모함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분에서 수경낭자의 억울함을 달래니까 수경낭자는 잘못한 게 없어야 돼. 죽고 난 사람이야. 그래서 비는 막판에 지워. 낭자같이 원통하고 원통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리요. 슬프다. 이것이 모두 나의 불찰에서 생긴 불행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오늘 낭자의 원수는 갚았거니와 한번 죽은 낭자를 어디 가서 다시 만나보리요. 18번 답이. 자, 문제는 쉬웠습니다. 그 다음 좀 밝은 내용에 나온 게 오율안전이다. 오율안전 쉬워. 문제는 자 이거는 풍자해약 골개미야. 골개미 쪽이 더 강하다. 배비장전하고 유사해. 억울하게 죽은 아랑이라는 그 설화를 알 거야. 아랑의 전설. 우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죄인의 머리에 앉아있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게 수경낭자전. 그래서 이제 배경 설화, 원한을 이제 풀어주는 근원 설화라고 할 수 있고, 풍자와 해악이 있는 게 이 오율안전이다. 하루는 감사가자. 오율안전이니까 감사에다가는 뭐 말은 뭐해라. 이생은 내목한 치고 이생을 위하여 주연을 베풀고 방자를 보내어 이생을 초대했다. 오늘은 바로 형이 급제하고 처음 맞는 날이니 시인으로서의 시상을 어찌 등이 표할 수 있겠나. 시 한 수 쓰게.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화창하여 친구에 대한 생각 간절하니 형은 금옥 같은 귀한 몸을 아끼지 말고 한번 찾아와서 우정을 펴봄이 어떠한가 그랬어요.
우정 때문에 불렀다. 이생 내목한 마음속으로 비록 뜻에 맞지 않았으나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책을 덮고 있기를 그만두고 바로 통일을 따라 선화당으로 오니 차려놓은 음식이 이생의 귀한 운을 놀라게 하였다. 여러 고을의 원님들이 좌우로 벌려앉고 수많은 기녀들이 앞뒤로 모시고 앉아서 금설관연 등의 오음을 방 안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뜰에서는 금속 포토 등의 팔음을 번갈아 연주하고 있었다. 술잔과 쟁반은 헝클어졌고 안주그릇은 얽혀 있었다. 완전 이제 술잔치가 벌려져 있었던 거지. 이생은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생을 맞이하여 좌석을 정하고 인사를 겨우 마치고 나니 좌우에 앉아있던 기생들이 다투어 이생에게 술잔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이생은 화를 불끈 냈어. 소매를 뿌리치고 갑자기 일어나 오늘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하며 물러가겠다고 했다. 감사가 소매를 붙잡고 웃으면서 형은 일찍부터 독서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백자를 본받고자 아니하고 또 내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일러주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이렇듯 상을 찡그리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감사가 이제 꾸중을 하니까 하며 누누이 타일렀으나 끝내 만류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성이 강해서 그래. 이생의 이성이 강해. 이날 잔치하는 자리에서 이생의 행동을 보고 누구나 지나친 고집에 대하여 눈살 찌푸리고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잔치가 파하자 감사는 순호에게 분부하였다. 자, 으뜸 노비에게 분부해서 기녀 가운데서 지혜롭고 쓸만한 자가 누구냐? 오유란이 올시다. 자, 오유란 동그라미 쳐 이제. 나이 19세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잘할 것입니다. 즉시 오유란을 불러서 분부했습니다. 자, 이제 중략입니다. 이건 추측을 해야 돼. 근데 많이 틀렸다. 21번 별표가 쳐져 있을 거고 따라서 제시문을 잘못 파악하면 오답으로 간다. 자, 근데 가로로 보자. 이생이 한번 돌아보고는 비록 정절을 지키고 있는 선비의 아들인데 자, 수총각이다 이거지. 경국의 미색임을 가만히 탐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훌겨보는 눈초리로 정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맛이 갔어. 이윽고 오유란이 엿보고 있음을 깨닫고서 자, 오유란이 이생이 엿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엿보게 하도록 유도했겠지. 몸을 돌려 일어나 가는데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우아하여 완연히 서시가 월나라 궁전뜰을 걷는 것과 같아서 정말로 절세가인이었다. 이란으로부터 혹은 닷새를 간격으로 혹은 사흘을 간격으로 이게 이제 감사가 짠 거죠. 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오유란은 언제나 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그곳에 가서 앉아 돌아보기도 하고 엿보기도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어. 여기에 있어 괴이한 것은 이생이 수절한다고 했는데 오유란을 한 번 보고 난 후로 방탕하여져서 공부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고 네 번 보면 다섯 번 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그 마음을 그 미인에게만 두었다. 오유란에게만. 결심이 풀어져서 공부를 하여도 힘을 쓸 줄 몰라. 상사병에 걸린 거지. 밥을 먹어도 밥맛을 알지 못해. 책을 덮고 홀로 앉아 실심했어. 마음을 놓치고 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되며 그 즐거움이 또한 얼마나 되는고 하면서 깊이 탄식했습니다. 자, 감사하고 오유란이 짠 거지. 뒷부분의 줄거리는 해피엔딩이다. 보자. 친구인 감사의 계책에 넘어갔어. 오유란에게 빠진 이생 별당에서 오유란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를 깨버린 거지. 정절을 지키고 있는 선비의 아들에서 정절을 깬 거야. 일단 이튿날 본가에서 부친의 병이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급히 서울로 올라가던 이생은 부친의 병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소식을 받습니다. 평양으로 가던 길에서 이생은 전에 없던 새 무덤을 봅니다. 이것이 열려 오유란이 이생에게 속고 자살한 무덤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이생은 병석에 눕습니다. 자, 유령으로 가장한 오유란이 찾아와 이생을 희롱합니다. 여기서 이제 골개미가 있는 장면들을 골개미라고 적어도 돼. 결국 속은 것을 깨달은 이생은 불이 나게 서울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급제하여 평안도 암행의사가 되죠.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게 유도한 장치들이야. 지금까지 감사하고 오유란이. 이생은 감사에게 복수하려고 해. 아직 모르니까. 평양에 내려가 기생개울과 동침 중인 감사 앞에서 의사출도를 외쳐서 모욕을 줌으로써 통쾌하게 분풀이를 했는데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야겠다. 밑줄 친구인 감사가 자신을 급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형이 급제하고 처음 맞는 날 이거는 뭐 일단 작은 급제 정도. 예비고사 성격이야. 자신을 급제시키려고 꾸몄던 일이란 것을 알게 된 이생은 웃음으로 화해한다. 이다 행복한 결말이라고 써놔. 이거는 행복한 결말이기 때문에 19번
현실과 꿈의 이원적 구조, 뭐 구운몽 이런 거죠. 불교적 주제도 아닙니다. 인생무상이 다가 아니니까. 상징적인 소재 이용. 여기는 특별하게 상징적인 소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시에서 나오죠. 자, 4번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적어. 과거 예상 현재 상황 오가면돼 그냥 순차적 추보식 구성이야. 시간의 흐름이다. 20번에 그 구운몽의 성진 이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요거는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구운몽의 줄거리가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지옥으로 갔다가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 출장 입상 공명 세우고 벼슬에서 물러났어. 두공주 여섯 낭자까지 있었어. 근데 밑줄 하룻밤 꿈이다. 허무하다라고 적어. 인생 무상이야. 따라서 도전해야만 해결될 수 있으니 오유란에 가서 고백하기에 인과응보 하늘이 정해주는 인연이다. 자, 4번 밑줄 충고할 수 있는 건 이거겠지. 여인에게 대한 욕망은 무상한 것이다. 세속적인 문제로 고뇌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게.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 5.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이니. 자, 환상에서 벗어나라. 꿈 꾼 건 아닙니다. 5번 지워. 21번 갑니다. 중략 부분은 이거지. 오유란이 감사의 수청분부가 틀렸어. 감사는 자신의 수청분부가 아니야. 그리고 수청분부가 아니라 5번이겠죠. 감사가 오유란에게 이생을 유혹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그래서 오유란이 허락을 하니까 4번 이생이 홀로 별당에서 실을 읊을 때 오유란이 가서 쓱 지나만 가. 오유란을 발견하게 하고 또 얼굴 가다듬고 맵시 있게 몸 꾸미고 이생이 처음 본 오유란을 잃고 넋을 잃고 쳐다보는 장면은 제시문에서 다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이생을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21번 답은 1로 가야 돼. 22번 연극이다. 창의극. 1. 남녀 주인공의 한의장서 없어. 한의정서 X. 창극 형식. 2번 남양 공포국 X. 오히려 웃기겠지.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오유란하고 미리 짜는 내용이니까. 3번 이건 멜로드라마. 둘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야. 정확하게 유혹하기 위한 계략이니까 역시 멜로드라마 X. 4는 배비장전도 마찬가지다. 써둔다. 4번 기생에 빠져 희롱당하는 선비의 모습이야. 선비들의 행태 풍자가 돼. 명랑극으로 꾸미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피엔딩이니까 명랑극이 되겠지. 배비장전도 마찬가지. 5번은 기생들의 삶의 모습, 관리의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묘사 X에 제시문만 보더라도 그런 게 안 나오죠. 사실주의적 시대극 X하고 해악은 있으나 풍자다. 풍자다. 그래서 22번 답은 4로 한다. 자, 항상 강조하는 것 자기와 총정리를 해서 틀린 문제 중심으로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제시문에서 풀어내기를 강조합니다. 총정리 잘하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